결국은 미래 에너지라고 그래도 미래 에너지의 방향과 성과는 에너지 효율화를 기술적으로 얼마나 성취하느냐 하는 것과 그 기술을 소비자가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황은 어느 정도가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이 한 등 빼고 한 등 끄고 그다음에 이 코드를 빼고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것보다도 그 기업체들이 제품을 만들 적에 최고의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런 그 상품을 만들면 그것이 전 국민이 사용할 적에 엄청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소비자 단체이긴 하지만은 이제 기업체에게 에너지 효율 제품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요청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요청도 했지만은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에너지 효율 제품을 1992년서부터 이제 생산을 하도록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이제 건물에도 에너지 효율 등급을 줬는데 이 시일이 흐르면서 과거의 에너지 효율 그 기술하고 이제 차츰차츰 그 기술의 발전을 하다 보니 2000년도에 들어와서 그 에너지 1등급 제품이 그 거의 모든 제품들이 1등급을 받을 정도로 그 기술이 그 낮은 그런 그 제품에 대해서도 1등급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자들이 변별력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의 경우 6.6kW 경우인데 이것은 같은 1등급인데 그 1시간 이 1등급의 그 한 달 동안에 그 요금이 21,000원에서부터 28,000원까지 그 같은 1등급인데 7,000원의 차이가 나는 그런 그 1등급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1등급에 대한 변별력이 너무 없다. 그래서 2016년서부터 그 TV,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7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다시 그 기술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 1등급의 그 기준을 강화를 했고 또 2017년에도 우리가 많이 쓰는 전기 밥솥이라든지 냉장고 또 이런 그 4가지 그 종목의 그 효율 등급도 이제 강화를 해서 소비자들의 변별력을 그 강화시키는 그런 그 정책을 했고 또 2017년도에 그 에어컨 그다음에 냉난방기 등 4가지에 대해서도 그 효율 등급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에너지 등급과 이제 2018년 이후의 에너지 등급은 이제 그 효율 등급 표시가 달라졌는데 여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과거의 1등급이었던 것은 이제 2018년 이후에 그 생산되고 있는 것은 과거의 1등급인 것이 지금 현재는 2등급 수준 2등급이었던 것은 3등급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그 이 제품을 살 적에 몇 년도에 생산한 것이냐, 언제 생산하고 어떤 그 이 표시가 과거 건지 아니면 현재의 1등급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전제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효율 등급에 보면 1등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1등급 표시도 거기에 따라서 그 등급에 따른 전력 사용량과 전기 그 우리가 내는 그 비용과 이런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그 효율 등급은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1등급하고 5등급이 있는데 1등급을 사는 것이 5등급을 사는 것보다도 30% 이상
그 전기를 절약한다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에너지 효율 등급을 이제 바꿨는데요. 지금 현재 유럽은 어떻게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하고 있는지 잠시 보시죠. 송 회장님, 우리가 2018년도에 유럽의 에너지 등급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했던 시민단체에 갔었었죠.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등급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그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늘 강조를 하는 거지만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한 것은 전 지구적인 과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추세를 보면 제일 첫 번째는 효율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효율의 상향 조정. 그러니까 변별력이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이제 변별력이 생기도록 에너지 효율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하는 거고, 서비스하고 이제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효율화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효율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노력, 그것은 뭐 독일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이 공통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뭐 2020년에 이렇게 다 각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횡적으로 보는 거고, 이제 종적으로 봐도 참 재미있는 것이 1934년인가 미국에서 세계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기기, 뭐 전기기기도 많이 나오고 그때 이제 가전제품 뭐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때 거기에 모터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여줍니다. 거기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과학은 발견 혹은 발명하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두 번째는 산업은 그것을 적용해야지 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자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이제 수용하는데 첫걸음이 아까 김 회장님이 말씀하신 제일 쉬운 방법은 시장에 나와 있는 효율 제품을, 그러니까 효율 등급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제일 과제가 되겠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갔을 적에 사실 이렇게 라벨 있는 거를 보고 재미있었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맨 처음에는 A 그랬다가 A 갖고는 좀 안 되니까 A 플러스, 또 그 다음에 A2 플러스, A 옆에다가 플러스를 3개까지 한 그런 제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없이 A1, A2, 뭐 A3 이렇게 가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도 에너지 A 플러스였던 것을 전부 다 없애고, 에너지 A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기술 수준이 높은 제품에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죠. 그래서 거기 유럽의 경우도 보니까는 과거의 A였던 것이
되게 B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정말 그 효율 좋은 제품들이 A 표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이제 무역 자유화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 유럽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기 중에서 무슨 청소기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제품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에너지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소비자들이 유심히 보면 그것이 과거에 A1, A2 이렇게 해서 했던 표시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새롭게 바뀌어진 그런 그 표시인지 확인을 해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 제품을 살 수 있는 그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스마트 홈 이렇게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제 일부 지금 어느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 이제 실험 단계인 거고, 그것이 이제 보급돼서 대중화 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를 초월해서 효율이 높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에서 그 레스트 러닝 랩 뭐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것을 미국 전역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통계에 보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난방비의 12%, 그 다음에 냉방비의 15%가 줄었다. 그러니까 효율화를 선택하면 그 에너지 전체 양이 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난방비 줄고 냉방비 줄으니까 그만큼 소비자한테도 혜택이 가는 거죠. 그런 기록이 이것을 먼저 경험한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에어컨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1등급하고 5등급하고의 차이가 전기 요금으로 따지니까 약 66,000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1등급, 5등급 얼마큼 차이 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효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전기 요금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하죠. 지금 6월 달까지 2020년 6월 달까지 에너지 1등급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살 경우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그 에너지 공단에서 돈을 1등급 참 잘 샀다. 그래서 돈을 일부 보조를 해준다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거를 알고 또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 내용에서도 봤듯이 미래 에너지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은 소비자가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기술이 적용돼서 나오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선택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도 이제 절약에서부터 효율화 상품을 택함으로써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보면은 효율화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스마트 홈에 갖가지 이제 기기들이 들어와서 그 달라지도록 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요금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전기를 쓰면 그냥 돈 내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하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복잡하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크 타임에,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쓸 때 그것을 절약하면 그 요금이 더 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그것을 잘 알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거를 뭐 기업이나 정부 쪽에서는 아무리 그것을 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1933년에 그 세계 박람회 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만들면서 모토가 그 소위 말하는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대중이 수용하도록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그 효율도 있다고 그렇지만 그것을 쉽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 장치 중에 하나는 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개인의 소유란 이제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보면 개인 정보들이 거기에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변화하는 전력 시장에서 그 전력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사용하는 패턴 또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요금제가 앞으로 나올 건데 어떤 요금제가 적합한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말씀을 그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서 소비자들이 이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 시장을 바꾼다.